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바람의 특성 그리고 사계절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즉 공기 덩어리 그리고 사계절 기후 특성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바람의 특성 계절풍이 분다고 했었죠. 보면 여름과 겨울에 부는 계절풍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나요? 바람이 남풍 계열이 분다고 했죠. 어디 쪽에서 고기압이 발달하냐? 북태평양. 이 태평양 쪽이 중에서도 위쪽, 북태평양 쪽에서 발달한 고기압. 왜 여기가 고기압일까요? 여름철에 육지랑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어디가 더 뜨겁다고 했죠? 육지가 더 뜨겁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대륙이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저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바다 쪽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에서부터 불어오고 그래서 고온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다습한 남서 혹은 또 이쪽에서도 볼 수 있겠죠. 남동풍이 붑니다. 어쨌든 남풍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홍사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할 수 있어서 여름 기후가 있어야지 변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즉 덥고 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 시원한 마루 있죠. 그 대청 마루가 있는 이유가 더우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쳤고요. 겨울에는 겨울에 볼게요. 겨울에 보면 이쪽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위쪽에 보면 시베리아라고 있어요. 시베리아. 러시아의 시베리아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는 육지예요. 그럼 육지고 이쪽이 바다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겨울에는 어디가 더 추울까요? 역시 더 추운 것도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륙이 추우면은 공기가 내려와. 그러면 기압이 고기압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바다는 더 따뜻한 편이니까 저기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위쪽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면 춥겠죠. 한랭. 그 다음에 대륙에서 불어오니까 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김장, 온돌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 높새바람 볼게요. 높새바람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이에요. 그래서 팬 현상에 의해서 영섬이 경기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 건조한 바람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 팬 현상이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람 바지 비그늘 그 개념입니다. 수변한 바람이 산지를 불어서 만약에 여기 북동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있죠. 태백산맥에 태백산맥이 있으면 북동풍이 불 때 태백산맥 동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비가 많이 오겠죠. 근데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넘어가면 뽀송해지면서 이쪽은 태백산맥 서쪽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북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대갈령이거든요. 영서가 대갈령의 서쪽. 대갈령 서쪽이랑 그다음 더 가면 경기도가 있죠. 경기 지방에 이제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의 연장선입니다. 팬 현상은 수비한 바람이 산지를 넘어 불 때 바람 바지 사면에서는 비, 근데 산을 넘어서는 비그늘에서는 건조해진다. 고온 건조. 그래서 동서 차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건조하다 보니까 가뭄 피해. 강원 영섬이 경기 지방은 가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의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기단은 뭐냐? 공기 덩어리예요. 규모가 큰 공기 덩어리. 크게 4개의 규모가 큰 공기 덩어리들이 있어요. 먼저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 오호츠크에서 있는 공기 덩어리 오호츠크해 기단, 북태평양에 있는 기단, 적도 기단이에요. 그럼 시기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은 4개 기단 중에서 북쪽에 위치했죠. 그래서 둘의 특성은 한랭이에요. 한랭하고 냉량하다. 어쨌든 춥다는 거고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 있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건조. 오호츠크해 기단은 바다잖아요. 바다에 있는 기단이라 스뷴하다. 반면에 여기 적도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남쪽에 있는 기단이고 그리고 바다 쪽에 있죠. 둘 다. 그래서 고온 다습하다.
남쪽에 있어서 고온, 바다 쪽에 있어서 다습,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덩어리냐? 겨울 쪽이에요. 늦가을에서 초봄이고요.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에서는 늦봄, 초여름, 북태평양은 여름, 적도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는 추워. 근데 한파, 근데 사만사온이라는 거는 3일은 춥고 4일은 또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봄 되면 갑자기 꽃샘추위가 되는 날이 있죠. 보통 우리는 한 4월 정도인데 그게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츠크의 기단은 뒤에서 배울 아까 배웠죠. 높새바람. 높새바람의 뜻은 우리나라가 한글로 북쪽의 높바람, 동쪽 바람을 쇳바람 이렇게 해요. 근데 북동풍이기 때문에 쇳바람 합쳐가지고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마전선, 장마 때 비 오는데 이거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주네. 근데 북태평양도 장마전선, 둘 다 이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장마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기단이구나. 그 다음에 무더위, 그 다음에 여기 적도 기단은 태풍 올 때 영향을 주죠.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봄철부터 알아볼게요. 봄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잦은 날씨 변화가 있어요.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한다,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땅이 뜨거우면 올라가서 비를 뿌린다고 했죠. 반면에 추우면 공기가 내려간다고 했었어요. 그러고 이 상태를 저기압, 이 상태를 고기압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는 항상 어느 기압 때 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저기압 상태에서 비가 와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일 때는 화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해. 날씨가 좋았다가 아니면 비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맑은 날씨랑 흐린 날씨가 반복되고요. 봄에 한 4월쯤에 꽃샘추위가 되는데 초봄에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했다. 이게 뭐냐면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이쪽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겨울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 쪽에 이 공기 덩어리가 왔다가 다시 가요.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월쯤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은 일시적으로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그때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 되면 건조하죠. 그래서 산불, 가뭄이 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황사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해 온다고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때 이 내용이 들어갔고요. 높새바람 아까 배웠죠. 북동풍. 주로 늦봄 초여름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다. 북동풍이고요. 왜 북동풍이냐? 오호츠크의 기단이 아까 우리나라 어디 있었어? 북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는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장마철 볼게요. 장마철은 장마전선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해요. 전선. 장마는 알겠는데 비 많이 내렸던 건 알겠는데 전선이 뭐냐?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 그러니까 차가운 기단, 아까도 시베리아 기단은 차고 북태평양 기단은 뭐 그래도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고온한 기단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차고 더운 이런 공기 덩어리가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데 그 경계를 전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사이에 형성되는 경계인데 그러면 전선이 형성되면 뭐가 일어나냐? 전선 이꼬르 비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차가운 기단과 열대 기단의 경계면에 따라서 정체되는 거예요. 둘이 기단이 성격이 다른 기단이 만나니까 정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고 지저분하게 설명해가지고 잠시만요. 화면 포인트 지우개로 좀 지워볼까요? 대충만 보이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북태평양에 우리나라 장마가 있을 때가 한 6월 하순 전후로 이렇게 장마가 있는데요. 그때 북태평양 기단이 이쪽에서 그 다음 위쪽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어요. 둘이 세력 싸움을 하는 겁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뜨겁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차갑잖아요. 이 둘이 세력 싸움을 하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이런 정체 전선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때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선성 광수와 장마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경계면에 따라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선성 광수의 장마 전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우리나라에 이 전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장마는 그래서 6월 하순 전후에서 시작되고 이 장마 전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북태평양 기단이 세면 어떻게 되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더. 힘이 더 세지니까. 반면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마전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상 올라가고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여름쯤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엄청 힘이 세져요. 그러면서 더 힘이 세지면서 어떻게 되냐? 7월 하순을 전후해서 한반도 북쪽으로 여기 보이려나? 여기처럼 한반도 북쪽으로 전선을 밀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힘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반도에는 전선 자체가 없죠. 즉 맑은 날씨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는 장마 전선에 남서 기류 이꼬르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서풍이 갑자기 불어요. 그럼 남서풍은 어디서 지금 남서풍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장마 전선 비 오는데 또 바다를 건너온 바람이 합쳐지면 습한 데다 또 습해. 그렇다 보니까 비가 엄청 오게 되는 겁니다. 한여름 볼게요. 한여름은 어떤 기압 배치냐면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야. 한번 볼게요. 한여름 요거예요. 한여름은 남쪽이 고기압, 그 다음 북쪽이 저기압이에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남풍 계열이다. 남고 북저가 나타났다. 남풍 계열로 분다. 습한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덥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해. 그러니까 남고 북저형 이꼬르 덥고 습하다. 즉 한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기단이 뭐냐?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무더위가 나타나고요. 폭염, 열대야, 열대일. 열대야는 밤에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열대일이라고 합니다. 소나기 왜 내리는지 그때 설명했죠. 너무 더워. 그럼 공기 올라가.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쏟아진다. 대류현상도 좀 어렵죠. 정의를 따지면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되는 현상 많이 어렵죠. 그 말은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더운 기체는 위로 상승, 차가운 건 아래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를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대표적인 대류성 강수고요. 가을에는 아까 한여름이 되면 그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했죠. 근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던 장마전선이 갑자기 이쪽에 있던 북태평양 이제 또 약화돼 버렸어. 그럼 다시 얘가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장마전선이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거지. 그러면서 남쪽으로 짧은 기간 비가 내리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가을의 특징은 청명한 날씨. 우리 막 잠자리 날아다니고 이거 생각나죠. 막 그 벼농사 지으면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이동석 고기압의 영향. 고기압이면 맑아요, 비와요? 맑다고 했죠. 그래서 고기압이 많이 있어가지고 맑은 날이 많고요. 우리나라에 주로 고기압이 머물러 있어서 수확한다. 겨울은 또 어떠냐?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기압 배치는 한여름과 겨울밖에 안 나와요. 겨울 볼게요. 겨울. 서쪽은 높고 동쪽은 저기압. 즉 이렇게 부는 거죠. 즉 우리가 북서풍이 분다 했었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와 한랭 건조하다. 그 다음에 사만사온이라고 해가지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셀 때는 추워. 근데 얘가 약화돼서 우리나라에 영향 덜 줄 때는 따뜻해지겠죠. 이게 사만사온이고요. 폭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폭설은 우리나라에 북서풍이 불 때, 어쨌든 북동풍이 불 때 둘 다 어쨌든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춥다 이해하면 되고요. 앞쪽에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놓친 거 좀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이랑 1월달에 바람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람 장미라고 불러요. 이거를 바람이 어디 쪽에서 많이 불고 어디에서 바람 속도가 빠른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 7월 바람을 보면 여기 지금 주변에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죠. 이걸 보면 어디에서 얘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곳이 주로 부는 바람 방향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어떻게 부냐면 이 가운데 원을 향해서 불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이것만 보고 얘가 1월 바람인지 7월 바람인지 맞추라고 해. 근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만 봐도 얘가 남풍 계열이니까 7월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 1월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 가운데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방향성이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튀어나와 있는 곳을. 그래서 북풍 계열이니까 1월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진하게 돼 있는 이런 색들 있죠. 얘가 바로 풍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람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숫자는 그 달에서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무풍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